안녕. 잘 맞춰. 안녕하십니까. 해남 고구마사랑 수강 고구마 작품입니다. 벌써 2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네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고구마 모종을 수확하기 위한 고구마 모종 묘상을 만들었죠. 시고구마 붓는 작업이 다 끝났을 거로 보고요. 저 역시도 지난 월요일까지 모두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구마 모종을 기르기 위한 묘상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모종 묘상은 온도 관리 방법에 따라서 온상과 냉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온상은 태양열을 이용하는 동시에 인공적으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즉 열을 내는 방법에 따라서 낙엽, 볏짚 등 발열 재료를 바닥에 깔아가지고 이들이 이제 분해되겠죠. 분해되는 과정에서 열을 이용하는 양열 온상 방법, 그리고 전기를 이용하면 전열 온상, 그리고 아예 바닥에 보일러를 깔아서 보일러 배관을 해서 이용하는 온수 보일러 온상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냉상은 인위적인 열을 가하지 않고 햇빛을 충분히 이용하여서 비닐과 부직포 등을 이용하여 묘상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죠. 냉상은 온상에 비해서 싹이 나오는 기간이 길고 싹이 나온 후에도 자연 온도에 의지하기 때문에 모종의 자람이 좀 더디죠. 그리고 온도가 낮을 때 생기는 무름병이 생기기가 쉽고요. 흰비단병에 걸리기도 사실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량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전열을 한다든가 하지 않고 냉상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단지로 하는 경우는. 그리고 재배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 매개체인 진딧물에 감염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영상에서는 제가 하는 방법이 비닐 냉상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냉상은 보통 비가림 하우스죠. 1중이든 2중이든 비가림 하우스에 보통 설치를 하고요. 비가림 하우스는 통상적으로 7m, 8m 폭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폭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그러다 보니까 2열 내지 3열 또는 4열을 묘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구마 묘상의 넓이가 넓으면 이제 온도 관리가 편하겠죠. 반면에 이제 묘상 중앙부의 모종 채취 시에 이제 모종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질의 모종을 생산하는 데는 좀 불리합니다. 반대로 이제 묘상이 폭이 좀 적으면 터널 내의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관리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묘상 중앙부의 모종을 자를 때는 묘상을 밟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양질의 고구마 모종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비닐 냉상에 사용하는 비닐하우스는 보통 폭이 7m, 8m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우스 내부의 폭의 크기에 따라서 2줄, 3줄, 4줄 묘상을 만드는데요. 참고로 농촌진흥청 시고구마 묘상 만드는 매뉴얼이나 고구마 재배들의 교재들을 보면 보통 묘상 너비는 120에서 130cm를 잡고요. 통로는 30cm로 만들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우스 너비를 무시한 크기죠. 통로가 30cm면 사실 작업자가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도 앉아서 모종 채취 시에는 매우 불편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묘상에 발이 올라가기가 십상입니다. 실내로 가장자리 통로가 포함해서 실내로 가장자리를 포함해서 통로가 30cm일 경우에는 5개면 150cm, 묘상 120cm 4개면 480cm. 그래서 전체 필요한 폭이 590cm에 불과합니다. 묘상 5개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통로 4개 180cm, 묘상 600cm로 총 7m 80cm가 필요합니다. 아마 8m 1중 하우스에는 맞기는 이론적으로는 맞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5개를 단동 하우스 8m짜리에다 만들기는 좀 무리가 있죠. 하지만 이중 하우스만 되어도 내부 폭이 750cm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묘상은 4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해본 결과로는 아마 4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줄, 3줄은 뭐 너무 많이 밟기 때문에 4벌순 이상 자르면 바닥에 자빠져 있는 순의 길이가 더 길어요. 그리고 그게 다 꼬부러져 있기 때문에 거의 라면 수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묘상을 밟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너비로 고구마 모종 묘상을 만드는 게 좋더라고요. 저도 초기에는 뭐 3줄, 2줄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는 모두 4줄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모종 묘상 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 모종 묘상은 고구마를 주변하는 범박과는 다르게 잎줄기를 키워주기 때문에 질소분이 넉넉해야 좋은 싹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질소분이 부족하면 본밭 삽식 후에도 본뿌리 생육이 좋지 않아요. 얘 잡아줬어? 표준 시비량은 동영상 내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 밑거름으로는 안 잡혀. 즉 300평당 1.5톤의 사용하고 빨리. 테비를요. 먹고 일어나. 테비로 한 사람 뭐 100평 안 잡혀. 하우스에 잡혀. 10개 정도 놓고 비료는 단비로 계산되어 있는데요. 조금 복잡합니다. 좀 복잡해서 평상에서 단비로 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그 질소질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가 뭐 풍부하게 들은 원해복비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도 요번에는 원해복비 21, 17, 17 100평당 1.5개를 사용했으니까 22, 30kg 사용했고요. 올해는 또 퇴비차가 뭐 속을 새겠네요. 뭐 퇴비차가 속을 새가지고 뭐 차로 퇴비를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유박으로 대신했어요. 대신해갖고 100평 기준으로 해서 보통 7개에서 10개 사이 좀 많이 뿌렸죠. 그래서 좀 일찍 뿌려놨었어요. 그 나중에 그 가스장애라도 일어나면 고구마가 썩거나 뭐 순이 안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일찍 작업해 놓고 물을 충분히 관수낸 다음에 애들이 질소를 분출할 시간을 줬었습니다. 이제 묘상이 준비됐다고 가정하에요. 고구마를 내가 얼마만큼 재배할 거며 그 재배 면적에 따른 시고구마의 양은 얼마나 들어갈까? 그러면 그 시고구마에 필요한 묘상은 몇 평이나 필요할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고구마 재배 매뉴얼에 따르면 두둑과 두둑 사이의 간격을 70cm로 하고 그 다음에 외줄 심기를 하는데 고구마 보종과 고구마 보종의 사이를 20 내지 25cm 간격으로 심었을 때 한 평이 보통 20개 내지 25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개 한 단위면 4 내지 5평 정도의 면적의 식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식재거리 조정에 따라서 소요되는 고구마 보종의 수량은 달라질 수 있겠죠. 당연히 품종에 따라 식재 간격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꿀고구마들을 많이 심으니까 그 정도를 기준 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종자고구마 한 개에서 자랄 수 있는 묘의 숫자는 모두 10 내지 15개 정도입니다. 고구마 한 개에서. 하지만 한 번에 10 내지 15개를 다 자랄 수 있는 건 아니죠. 자라는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싹이 트는 속도가 틀리고 그래서 일정 면적에서 한 번에 자랄 수 있는 모종의 수량을 알아야겠죠. 시고구마 1kg을 묻으면 한 번에 자랄 수 있는 고구마뼈는 보통 20 내지 25개입니다. 따라서 시고구마 1kg을 묻어서 한 번에 자랄 수 있는 고구마묘가 25개이므로 20개에서 당연히 면적도 한 번에 1kg을 심으면 한 평 정도 심을 수 있어요. 요즘 흔하게 도시근교의 텃밭은 노대평 해주죠. 노대평의 고구마 밭에다가
고구마를 심는데 직접 내가 모종을 키워서 심으란다. 그러면 고구마가 얼마가 필요하냐? 시고구마죠. 그러면 시고구마는 5kg 한 박스가 필요한 셈입니다. 한 번에 다 심는다고 가정하면, 두 번에 나누어서 심는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2분의 1은 2.5kg가 필요할 거고요.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 심으면 약 한 1.5kg 정도가 필요한 셈이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대체로 이제 면적을 곱하면 잘해. 나오겠지만, 알기 쉽게 100평 기준으로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0평의 고구마 재배 면적에 필요한 종자를 묻는데, 필요한 묘상의 크기와 종자 수량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한 평의 고구마 밭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고구마 모종이 24, 25개이기 때문에 100평은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약 모종 숫자가 2000개 내외가 필요합니다. 시고구마 1kg으로 한 번에 자를 수 있는 모종 숫자가 20개니까 100평을 다 심기 위해서는 시고구마가 약 100kg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심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에 나누어 심으면 50kg, 세 번, 네 번에 나누어 심으면 한 25kg 필요하고요. 25kg을 묻는데 필요한 묘상의 크기 한 평이면 됩니다. 한 평. 예, 보통 한 평에 저희가 25kg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3kg, 3, 4kg 이렇게 보통 저희가 잡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안 하고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시겠죠. 내가 뭐 고구마 농사가 이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종자는 이만큼 필요하고, 또 그 종자를 묻기 위해서 고구마 묘상, 모종 묘상은 이 정도 크기가 필요하고, 이런 정도는 계산해 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모종 묘상 설치 시기와 시고구마 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고구마를 묻은 후 1차 채묘까지의 기간이 전열온상과 양열온상은 약 한 40일, 좀 짧아지기도 합니다. 소요되고요. 잘했네. 비닐냉상의 경우에는 약 한 5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해보니까 날씨가 좋은 해에는 한 5일 정도 땡겨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50일 정도 잡아놓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최초 봄밭에 고구마를 심는 날로부터 역산하면, 약 50일을 역산하면 내가 시고구마를 묻는 그 날짜가 되겠죠. 그때 날짜에 맞춰서 고구마 모종 묘상을 설치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고구마 묻는 방법이죠. 첫 번째로 고구마 싹은 머리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 고구마를 잘 보면 얘가 머리도 있고 뿌리도 있고 배도 있고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는 머리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분만 가능하다면 한쪽 방향으로 향해서 묻으면 나중에 자를 때도 가지런히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채묘할 때 좋고요. 또 한 곳에 몰릴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머리 이렇게 딱 하면 그쪽에만 나오고 꼬리 쪽에는 안 나오니까 웃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구분하면 좋은데, 이제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열만 맞춰서 잘 열만 맞춰서 머리 뿌리는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묻으면 오히려 고구마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나마 싹이 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채밀량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고구마 간격인데요. 얘는 뭐 채밀량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고구마를 드문드문 묻으면 당연히 고구마 숫자가 적으니까 같은 묘상에도 자를 수 있는 고구마 모종 숫자가 적겠죠. 하지만 너무 이제 밀집해서 묻어 놓으면 애들이 가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옛날 방식보다는 약간 드물게 묻는다고 요즘에는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꿀고구마 모종은 애들이 좀
굵어요. 게하고 방고구마류들은 뭐 교재를 보고 이러면 보통 뭐 5에서 10cm 뭐 이렇게 띄라고 합니다. 꽤 좋긴 하겠죠. 근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까지 못 띄고요. 예, 그렇게 모든 묘상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뛸 수가 없고 약 3 내지 5cm 간격을 띄입니다.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띄는 수가 있죠. 그리고 눈이 적은 호감미 경우, 호감미는 눈이 굉장히 적어요. 얘네들은 조금 밀집해서 2 내지 4cm 간격으로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단자미는 굉장히 순이 가늘게 올라와요. 그래서 얘네는 밀식 하나 띠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좀 밀식합니다. 그래서 2cm 이내로 밀식하고요. 단자미 모종을 굵게 내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큰 고구마를 묻어주는 대자보다 그런 아주 굵은 고구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모종 판매를 할 때 있어서도 혹시나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모종 판매를 한다면 단자미는 원래 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수해야 돼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종이 나쁘다 좋다 이런 평가를 순의 굵기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될 겁니다. 잘 설득하거나 아니면 소비자에게 두드려 맞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한 묘상 안에서는 가급적 한 품종만 묻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하겠죠. 왜냐면 고구마는 싹이 트는데 필요한 온도가 다 틀려요. 그리고 첫 맹아 시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호박고구마는 좀 빨리 올라오고 꿀고구마보다는 뭐 자색은 좀 늦게 올라. 이런데 그걸 한 묘상에다 딱 깔아놓으면 언제 바닥 비닐 벗겨주고 언제 풀 관리해주고 이게 이제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관리가 어려워지고 또 하나는 그렇게 늦게 올라오거나 빨리 오는 것 차이가 있으면 채취 시기가 달라버려요. 한 묘상을 한 번에 싹 채취하고 나야 그 다음 모종을 또 채취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면 굉장히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또 하나는 여러 품종을 관리할 때 섞여버리면 자칫 품종이 섞여버리면 이제 고구마에서 구분이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면 이제 굉장히 나중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묘상에서는 한 품종의 고구마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네 번째로 고구마를 덮는 상토의 두께인데요. 얘네는 관수 후에도 고구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잘 안 마릅니다. 비닐을 덮어놓으면 바닥 비닐을. 그래서 너무 깊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깊으면 고구마가 싹을 못 올리고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질식하기도 쉽고 그럼 질식하면 당연히 부패하겠죠. 근데 너무 얇으면 건조해서 싹이 안 나온다는데 사실은 바닥 비닐을 덮어주기 때문에 크게 건조할 일은 없어요. 이상으로 이제 고구마 묻는 방법, 시고구마 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고구마 모종 묘상 설치가 끝나고 나면 충분한 관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죠. 바닥 비닐 덮고 토널 비닐 덮고 그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끝나는데요. 그 묘상이 건조하면 싹 트임이 늦어지기 때문에 싹이 틀 때까지는 이제 그 껐다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관수를 해주고 바닥 비닐을 덮어줍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중간 관수를 안 해줘요. 싹 틀 때까지는. 그래야 묘상의 온도가 큰 변화가 없고 고구마가 안정되게 시고구마 안정되게 싹을 올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싹 트임이 좋으니까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구마 모종 묘상 만들기와 시고구마 묻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고구마 농사 시작할 때까지 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